출장을 다녀오느라 한동안 멈춰있던 블랙야크 100대 명산 챌린지. 다시 도전을 재개한 첫 산은 개인적으로도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부산 금정산입니다. 범어사 주차장에서 출발해 고당봉과 북문을 지나 원점 회기 약 3시간 코스입니다. 젊은 시절 대학 생활을 보냈던 추억의 도시 부산. 그곳에서의 산행이었기에 여러가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0월 1일 아침 범어사에서 출발했습니다. 범어사는 신라 문무왕 18년의 의상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자연과의 조화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고즈넉한 사찰의 분위기를 지나며 본격적인 산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가을이 막 시작된 자연의 변화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푸른 잎사귀들이 아직은 가득하지만 곳곳에 노란빛과 붉은빛이 드리워져 다가올 계절의 변화를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각 이정표에서 북문 방향 표지판과 산길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점점 높아지는 고도와 거친 돌계단, 가파른 오르막이 등장하면서 자연 속에 녹아드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나선형 전망대에 서서 바라본 바깥 풍경은 탁 트인 하늘과 어우러져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습니다. 숲길을 지나 오르다 보니 금정산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고당봉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801.5m 금정산 최고봉인 고당봉은 부산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시원한 전망을 자랑합니다. 정상에서의 바람은 산행의 땀을 씻어주고 부산과 바다를 동시에 품에 안은 광활한 풍경은 힘든 등반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정상에서의 표지석과 주변 풍경은 마치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느낌을 전해줍니다. 고당봉 정상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북문 방향으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하산길에서 마주친 표지석과 약수터의 모습은 잠시 쉬어가며 목을 축일 수 있는 고마운 쉼터였습니다. 금정산성 주변에서 바라본 하늘은 마치 구름을 긁어내듯이 물결 모양으로 펼쳐져 있어 자연의 경이로움을 한층 더 느끼게 했습니다.
북문은 금정산성의 북쪽 문으로 금정산성은 조선 숙종 때 외적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성곽입니다. 사진에 담긴 금정산성의 모습은 이곳의 역사적 의미와 산행의 가치를 더욱 높여줍니다.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꽃무릇, 상사화는 다시 한번 가을의 시작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북문을 지나 산길을 따라 걷다 보니 드디어 원점 회귀를 하며 범어사 주차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총 3시간의 원점 회귀 코스로 지루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몸보신을 하겠다고 하면 가던 바로 그 식당 진주비 봉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만큼 양껏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옛 추억에 젖어 먹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맛이었습니다. 이번 금정산 등반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앞으로 남은 블랙야크 100대 명산 도전 역시 한 걸음씩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도전의 66번째 목표 양산 천성산. 2024년 10월 2일 오전 천성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미타암에서 출발해 비로봉을 지나 정상에 오른 뒤 다시 미타암으로 돌아오는 원점 회귀 코스입니다. 10월 2일 오전 양산의 천성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도전의 65번째 목표였던 금정산에 이어 이번에는 천성산의 정상을 오르기 위해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산행의 시작은 미타암에서부터였습니다. 이른 아침 맑은 하늘과 선명한 바람을 맞으며 산행을 시작한 저는 어느새 길게 뻗은 등산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천성산은 해발 855m로 금정산보다 약간 높으며 다양한 등산로와 볼거리를 제공하는 산입니다. 곳곳에 설치된 이정표들이 방향을 알려주어 길을 잃지 않고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양산의 푸른 산새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냈고 발걸음이 더해질수록 나무와 나무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더욱 맑고 푸르렀습니다. 천성산은 봄철 철쭉이 만발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양한 봉구리를 연결하는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천성산의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위가 많아지고 가파른 구간이 이어졌습니다. 힘들게 오르다 뒤돌아보니 제가 지나온 길과 아직도 이어진 산세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산 정상의 표지석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드디어 천성산의 정상을 밟았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진에 담긴 하늘과 산의 경계는 마치 이곳이 세상과 하늘을 잇는 교차점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한동안 맑고 시원한 바람과 잔잔한 고요함 속에 서서 그곳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늘에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그 구름 아래 펼쳐진 양산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오로지 자연과 나만이 남아있는 듯한 평온함이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천성산 정상에서의 감동을 뒤로 한 채 다시 미타암으로 하산하는 길을 따라 걸어 내려왔습니다. 백운산? 우리 백운산 안 가? 백운산이 강조 있는 쪽 아니야? 영광? 쪽 아닌가? 백운산 안 가? 등산로를 따라 걷는 내내 발 아래로 쭉 뻗은 등산로와 길게 이어진 소나무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천왕산? 천성산이잖아 여기가. 거기가 어디지? 영광인가? 영광이 아니라 어디지? 거기 뭐지? 그거 있는. 다만 내려오는 길에서는 이정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한참 내려갔다가 램블러를 보고 다시 길을 찾아서 올라왔습니다. 제철소 있는데 거기 아니야? 무슨?
산행의 마지막까지도 청량한 공기와 깊은 숲 향기는 저를 따라왔고 마침내 들머리였던 미타함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블랙야크 100대 명산 도전의 66번째 목표였던 천성산 산행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오후엔 곡성 동악산으로 이어졌습니다. 가지산 해발 1241m, 블랙야크 100대 명산 76번째 산입니다. 영남알프스의 최고봉을 성남터널에서 오른 2024년 11월 22일 금요일 오후의 산행입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성남터널 주차장에서 철쭉나무 군락지를 지나 가지산 정상까지 내려올 때는 그대로 되짚어 원점 회귀입니다. 출발 지점은 성남터널 주차장,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등산 거리는 6.3km, 소요 시간은 3시간 1분, 인증지는 가지산 정상, 해발 1241m입니다. 오전에는 경주 남산을 오르고 나서 오후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가지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출발 지점인 성남터널은 도로와 산이 만나는 독특한 풍경을 제공합니다. 등산로 초입은 평탄한 나무 계단으로 시작됩니다. 초입을 지나면 점차 나무들이 빼곡히 들어선 숲길로 이어집니다. 가을빛을 머금은 나무들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합니다. 산행 초반부터 맑은 공기가 폐 속까지 들어차며 기분 좋은 상쾌함을 안겨줍니다. 조금씩 고도를 높여갈수록 길은 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띠기 시작합니다. 성남터널에서 오르면 거의 편도 3km 정도라고 해서 무난히 오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3km가 거의 평탄한 길이 없는 계단으로 이루어진 경사가 꽤 되는 거리였습니다. 나무 사이로 난 좁은 산길은 군데군데 바위와 돌이 섞여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발 아래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어 발자국 소리가 포근히 감싸줍니다. 그만큼 산에 생동감을 더해주는 길이었지만 계단은 좀처럼 끝날 줄을 몰랐습니다. 철쭉나무 군락지에 가까워질수록 주변 풍경은 더욱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띱니다. 이곳은 봄철의 아름다운 철쭉으로 유명하지만 가을에도 그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고유의 분위기가 빛납니다. 군락지에 도달하면 드넓은 전망과 함께 가지산의 웅장함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군락지를 지나면 험준한 암벽과 돌길이 등장하며 등산 스틱이 필수적일 정도로 경사가 급해집니다. 특히 암석 구간은 돌 사이의 빈틈을 활용해야 하는 구간으로 약간의 암벽 등반 감각도 필요한 편입니다. 정상을 가까이 할수록 시야가 점점 탁 트입니다. 능선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주변의 산과 계곡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오르막의 고단함이 한 번에 씻겨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정상에 다다르면 눈앞에 펼쳐지는 탁 트인 하늘과 광활한 풍경이 오르는 길의 고단함을 잊게 만듭니다. 발 아래로 영남알프스의 능선이 끝없이 이어지고 그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영남알프스의 징하를 제대로 느끼게 해주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가지산 정상 해발 1241m입니다. 영남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구리이자 오늘 하루의 두 번째 목적지입니다. 정상석 옆에서 사진을 찍으며 성취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오르는 내내 이어지던 계단을 모두 잊게 해 주었습니다.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정상에서는 겨울의 냄새가 느껴졌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며 내려갈 용기를 다졌습니다.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햇빛은 서쪽으로 기울며 산등성이를 따스한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그 사이로 드넓은 영남 알프스의 능선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해가 넘어가기 직전의 가지산 정상입니다. 한 바퀴를 돌면 운문산과 상운산 그리고 저 멀리 신불산까지 영남 알프스의 봉구리들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이 풍경 하나로 오늘 오후가 다 설명되는 듯합니다. 발밑에는 늦가을까지 남아있던 구절초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상석 너머로 해가 마지막 빛을 내려놓는 동안 우리는 조금 더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하산길은 초반부터 험난했습니다. 돌과 바위로 이루어진 길은 미끄럽고 경사가 심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발을 내딛어야 했습니다. 짙어지는 석양의 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길게 뻗어들어 마치 산길을 물들였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하산의 어려움을 보상하려는 자연의 선물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자 숲은 빠르게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진은 해의 마지막 빛은 황홀한 주황빛으로 빛났습니다. 하지만 어둠은 순식간에 찾아왔고 결국 손전등을 꺼내들어야 했습니다. 산속은 5시 반이면 어두워지는 시기가 되어서 거의 30분가량은 랜턴을 켜고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의 하산은 다소 긴장됐지만 오히려 자연의 고요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성남터널의 불빛이 보였을 때는 안도감이 밀려왔고 산 아래에서 올려다본 가지산은 어둠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신불산 해발 1159m, 블랙야크 백대명산 77번째 산입니다. 억새로 유명한 영남 알프스, 그 황금빛 억새밭 한가운데를 걸었던 늦가을 산행입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거남사에서 신불제를 지나 신불산 정상, 그리고 원점 회귀입니다. 출발 지점은 거남사 주차장,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등산 거리는 6.9km, 소요 시간은 3시간 18분, 인증지는 신불산 정상 해발 1159m입니다. 신불제 이정표는 정상까지 0.7km를 가리킵니다. 어제 금요일은 경주의 남산과 울주군의 가지산에 오르고 근처에서 잠을 자고 오전 9시부터 거남사를 들머리로 해서 억새로 유명한 영남 알프스의 신불제와 신불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거남사에서 신불제로 오르는 길은 마치 자연과 역사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여정이었습니다. 초입에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펼쳐져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햇빛이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나무잎이 하나둘 떨어진 흔적이 늦가을의 정취를 그대로 담고 있었고 낙엽이 쌓인 길은 부드러운 쿠션처럼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길 중간중간에 보이는 작은 불상과 돌탑들은 이 길이 단순한 등산로가 아닌 사람들이 기원을 담았던 신성한 장소임을 느끼게 했습니다. 오르막길이 점차 이어지며 발 아래로 작은 계곡과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신불제로 가까워질수록 억새밭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억새는 늦가을 햇살에 황금빛으로 반짝이며 산길을 장식했고 그 광경은 그야말로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나무 계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억새의 키는 점점 높아지고 어느 순간 시야는 온통 황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불제를 향해 고도가 높아질수록 바람이 차가워졌지만 동시에 상쾌한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안내판은 이 길을 하늘억새길이라 부르며 고산의 억새와 바람이 컨셉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신불제에서 신불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은 황금빛 억새밭이 펼쳐진 환상적인 풍경을 자랑합니다. 잘 정비된 나무 데크는 억새밭 사이를 뚫고 이어집니다.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진 억새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반짝이는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억새가 서걱이는 소리가 따라오고 나무 계단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올라갑니다. 이 길이 좋아서 영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하늘은 더 가까워지고 주변의 산세는 점점 더 멀리 내려다 보입니다. 뒤를 돌아보면 지나온 계단이 억새 사이로 가느다란 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습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발 아래로는 억새의 물결이, 그 너머로는 영남 알프스의 산줄기가 겹겹이 이어집니다. 이 능선의 풍경만큼은 사진으로 다 담기지 않아서 25초 동안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억새밭 너머로는 선명한 하늘과 그 아래 펼쳐진 마을의 풍경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특히 하늘에 드리운 구름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억새밭은 점차 드문드문해지고 돌길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불산 정상에 도달하면 누운 소나무와 정상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신불산 정상 해발 1159m입니다. 정상에서 느끼는 시원한 바람과 드넓은 풍경은 등산의 피로를 모두 잊게 만듭니다. 신불산 정상에서 시작된 하산길은 다시 억새평원을 가로지르며 시작됩니다. 하산길에서도 억새밭은 여전히 장관을 이루며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억새의 물결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봉구리들과 억새의 너머로 펼쳐진 풍경은 내려가는 내내 발걸음을 멈추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길게 이어지는 울타리와 데크길은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억새의 황금빛과 하늘의 푸르름이 대비되며 만들어내는 장면은 정말로 가을의 절정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데크길이 끝나면 다시 숲길이 시작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발걸음과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빨갛게 물든 단풍나무가 간간히 보이면서 가을의 색채를 더했습니다. 하산 막바지에는 안내판과 함께 숲길이 점차 넓어지며 주차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약산 해발 1108m, 블랙야크 백대명산 78번째 산입니다.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천왕산을 거쳐 오른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의 산행입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 상부역에서 샘물농원과 천황제를 지나 제약산 정상까지 내려올 때는 그대로 원점 회귀입니다. 출발 지점은 얼음골 케이블카 주차장,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등산거리는 8.3km, 소요시간은 2시간 23분. 인증지는 제약산 정상 해발 1108m입니다. 오전에 오른 신불산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이동시간도 길어져서 할 수 없이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를 타고 천왕산을 거쳐 제약산에 오릅니다. 이 코스가 최단 코스라고 해서 이렇게 경로를 잡고 오릅니다. 얼음골 케이블카를 이용한 여정은 편안한 시작을 제공하면서도 색다른 매력을 안겨줍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해가 빨리 떨어지는 계절인 만큼 보통은 걸어 올라가던 시작을 케이블카로 대체하게 되었어요. 얼음골 앞 상점에서 싱싱한 사과를 구매한 후 케이블카에 올랐습니다. 케이블카가 이동하는 도중에 앞산에서 백호를 발견하는 놀라운 순간을 겪었습니다. 실제 백호인지 아니면 자연 속에서 눈이 만들어낸 착각인지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자연이 주는 감동은 케이블카 안에서도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점점 기슭에 가까워질수록 펼쳐지는 단풍과 산의 풍경은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다가왔어요. 천황제로 오르는 길은 평탄하고 비교적 넓은 산책로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곳의 길은 평지와 비슷한 구간이 많아 산행이라기보다 산책에 가까운 분위기를 줍니다. 그런 덕분에 발걸음을 가볍게 재촉하며 달리듯 오를 수 있었고 이른 시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어제와 같은 야간 산행을 하지 않기 위해 5시 30분 이전에 돌아오려고 산 능선에서 뛰다시피 한 산행이었습니다. 천왕제에 가까워지며 점차 주위 풍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억새가 가득한 들판 사이로 햇빛이 들이우는 모습은 일몰의 따스함을 그대로 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백패커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로 저녁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준비된 텐트가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천왕제는 가벼운 산행을 원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코스이고 백패킹이나 억새밭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제약산을 오르는 길은 도전적인 코스였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길을 가로막아 발을 조심스럽게 디뎌야 했고 심장이 뛰는 오르막길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제약산 정상 해발 1108m입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땀이 식으면서 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석양 때문에 정상에서의 풍경은 눈부셨지만 강한 바람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급히 인증샷을 찍은 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영남 알프스의 능선입니다. 발 아래로 구름이 깔리고 그 너머로 해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광활한 풍경이 오늘 산행의 첫 번째 보상이었습니다. 내려서는 길, 능선에는 운무가 밀려들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선명하던 풍경이 순식간에 흐려집니다. 그리고 다시 천왕제로 돌아왔습니다. 억새 들판 너머로 해가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내려오는 길에는 석양이 억새풀 사이로 빛나며 부드럽게 산을 물들였습니다. 해가 지는 풍경은 그 어떤 장면보다도 아름다웠고 하산길의 피로를 잊게 해 주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걸음을 멈추고 잠시 풍경에 머물렀습니다. 억새밭 위로 펼쳐진 석양과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와 그 너머로 번지는 노을, 이 장면 하나로 오늘 하루가 다 설명되는 듯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는 풍경이었습니다. 오전에 신불산, 오후에 제약산, 하루에 두 산을 걸은 다리가 무거웠지만 이 노을 앞에서는 그런 것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서둘러 케이블카로 향합니다. 천황제를 지나 숲길로 들어서니 빛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5시 30분 전에 돌아가겠다는 목표 때문에 돌이 많은 내리막을 거의 뛰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어제도 해가 진 뒤에야 산을 내려왔던 터라 오늘만큼은 밝을 때 내려가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길게는 들길이라는 시가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블카 상부역 하늘정원 전망대에서는 제약산과 천황산 사자봉 1189m 그리고 운문산과 백운산까지 영남알프스의 본구리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오는 길 창밖으로는 이미 밀양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제약산 산행은 힘들지만 그만큼 보람찬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정상에서의 광활한 풍경과 하산길에 만난 석양은 이번 산행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창녕화왕산 해발 756.6m, 블랙야크 100대 명산 79번째 산입니다. 3일 연속 원정의 마지막 날 아침에 오른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의 산행입니다. 출발 지점은 도성암 주차장,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등산거리는 2.9km, 소요 시간은 1시간 36분, 인증지는 화왕산 정상 해발 756.6m입니다. 도성암 주차장에서 제3등산로를 따라 정상에 올랐다가 그대로 되짚어 원점 회귀했습니다. 3일차인 일요일에는 하루에 3개의 산을 해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화왕산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창녕의 화왕산은 가을이 깊어질수록 더욱 매력적인 산으로 변합니다. 주차장 주변에는 노란 은행잎들이 길을 뒤덮고 있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 차를 세우고 산행을 준비하며 주변의 고요함 속에서 짧은 여유를 즐겼습니다. 화왕산은 도선감이라는 곳에서 출발하여 가볍게 왔다가 갈 수 있는 짧은 코스로 잡았습니다. 등산로 초입부터 울창한 소나무 숲길이 이어졌습니다. 빽빽한 소나무 사이로 드리워지는 햇살이 따뜻했고 공기는 맑고 상쾌했습니다. 숲길은 흙길과 나무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당한 리듬감으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산길 중간에는 안내판과 벤치가 마련된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왕산의 역사와 자연 생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잠시 쉬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본 풍경은 멀리 펼쳐진 창녕의 들판이 한눈에 들어와 산행의 피로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제3등산로의 후반부는 뿌리가 노출된 경사진 길과 돌길로 이어집니다. 발걸음에 신경을 써야 하는 구간이지만 길가에 보이는 작고 다채로운 야생식물들이 작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고요한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힘든 구간도 즐겁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걷다 보면 나무 뿌리가 노출된 길이나 돌길도 등장하지만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산 아래로 펼쳐진 풍경이 더욱 웅장하게 다가옵니다.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때때로 안개가 드리우기도 하지만 구름 사이로 드러나는 산맥과 자연의 모습은 일상의 피로를 잊게 합니다.
아침 8시에 화왕산은 능선 아래로 구름을 한 겹 깔아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왕산의 바위 능선과 구름이 만들어내는 멋진 조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정상에서는 살짝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가을 특유의 상쾌함이 가슴 속까지 전해졌습니다. 화왕산 정상 해발 756.6m는 올라가는 모든 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높이 세워진 정상석은 산행의 성취감을 한껏 느끼게 해줍니다. 저희는 정상석 앞에서 인증샷을 남기며 순간의 기쁨을 기록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려고 검색을 하다 보니 최근 재미있게 봤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이더군요. 모르는 동안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사진들입니다. 아침 일찍 오른 덕분에 정상은 온전히 우리 둘의 것이었습니다. 짧은 코스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올랐는데 정상에 서고 보니 짧다는 말로는 부족한 산이었습니다. 곳곳에 뿌리를 드러낸 나무들과 고즈넉한 숲길은 산행의 끝자락에서 편안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하상일에서는 화왕산만의 독특한 자연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큰 나무가 길을 지키듯 서 있는 모습은 하상일의 특별한 포인트로 기억에 남습니다. 비슬산 천왕봉 해발 1084m, 3일 연속 이어진 영남 원정의 마지막 날 아침에 화왕산을 오르고 내려와 같은 날 두 번째로 오른 산입니다.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저희가 걸은 길입니다. 유가사에서 출발해 삼거리 쉼터를 지나고 거기서부터는 안내판에 상급자 코스라고 적힌 급경사 구간을 올라 천왕봉에 닿았습니다. 내려올 때는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들머리 안내판에 따르면 비슬산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유가면과 옥포면, 가창면 경계에 있는 산입니다. 최고봉이 바로 천왕봉입니다. 산행은 유가사에서 시작했습니다. 절 아래 소나무 숲에는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원뿔 모양의 돌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누가 언제부터 쌓았는지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마른 풀 사이에 선 그 돌탑들이 이 산의 첫인상이 되었습니다. 절집 마당은 조용했습니다. 단청을 올린 정악과 흰 벽의 요사체가 아침 햇살을 받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이제 막 오를 능선이 보였습니다. 절을 빠져나오면 곧바로 소나무 숲길이 시작됩니다. 11월 하순의 숲은 이미 잎을 거의 다 떨군 뒤였습니다. 가지 사이로 하늘이 그대로 들여다 보이고 바닥에는 낙엽이 두껍게 깔려 발을 디딜 때마다 부드럽게 밟혔습니다. 길가에 선 이정표는 정상까지 1.4km, 지나온 유가사까지 1.9km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정상 쪽 화살표 아래에는 괄호를 치고 급경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낙엽에 덮인 너덜 지대를 지납니다. 발밑에서 돌 구르는 소리가 한참을 따라왔습니다. 고도를 올릴수록 나무는 가늘어지고 시야는 조금씩 열립니다. 참나무 숲이 끝나갈 무렵 길 옆으로 회색 바위들이 무더기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슬산의 기반암은 석영반암이라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산마루에는 풍화와 침식으로 만들어진 여러 모양의 암석이 드러나 있다는 그 설명 그대로 오르는 내내 크고 작은 돌무더기를 밟고 지나야 했습니다. 숲을 벗어나자 갑자기 하늘이 넓어졌습니다. 마른 억새가 허리까지 자란 능성일이 시작되고 그 사이로 바위가 드문드문 솟아 있었습니다. 1000m가 넘는 산정은 평탄하다는 안내판의 설명이 눈앞에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능선 위에는 팔각정 한 채와 이정표가 서 있었습니다. 억새와 파란 하늘 말고는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어서 여기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왕봉입니다. 정상석에는 비슬산 천왕봉 1084m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이어진 원정의 마지막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석 뒤로는 대구 시가지와 겹겹의 산줄기가 아득하게 펼쳐졌습니다. 바람은 찼지만 하늘은 더없이 맑았고 멀리 산 그림자가 층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상에는 작은 강아지도 한 마리 올라와 있었습니다. 내 발로 이 급경사를 올라왔을 것을 생각하니 사람보다 낫다 싶었습니다. 천왕봉 일대는 온통 억새밭입니다. 한 바퀴를 둘러보면 능선이 부드럽게 이어지다가 발 아래에서 뚝 떨어지고 그 너머로 대구 분지가 넓게 열립니다. 안내판에서 읽은 대로 남서쪽과 북쪽 사면은 급경사의 절벽을, 북동쪽 사면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상 언저리를 조금 더 걸었습니다. 억사의 사이로 난 길과 이정표, 그리고 멀리까지 이어지는 능선, 봄이면 천왕봉과 대견사 사이에 1제곱킬로미터의 참꽃 군락이 장관을 이룬다고 안내판에 적혀 있었는데 11월에 그 자리는 온통 마른 억새였습니다. 하산은 왔던 길을 그대로 되짚었습니다. 급경사 구간에는 나무 데크와 계단이 놓여 있어서 오를 때보다 오히려 내려갈 때 더 조심스러웠습니다. 중턱부터는 생태탐 방로 구간입니다. 길 옆 초록 울타리에 산부추를 비롯한 여러 풀꽃을 설명한 안내판이 줄지어 걸려 있었습니다. 유가사가 가까워지자 길가에 커다란 돌들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소나무 사이에 선 그 돌에는 시가 한 편씩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름달 밝은 어느 밤에로 시작하는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유가사로 돌아왔습니다. 아침에 지나쳤던 돌탑과 정각이 오후의 빛 속에서는 또 달라 보였습니다. 절 마당 한쪽 약수터에서 물 한 바가지를 마셨습니다. 3일 동안 6개의 산을 걸은 원정이 여기서 끝났습니다.